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이번 강의에서는 이산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표준 편차를 알기 위해서 다른 통계적 개념들도 필요한데요. 그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고 문제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개념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식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라면 문제 푸는 데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24-2강에서는 지난 강좌랑 이어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더 배울 거고요. 오늘 새로 배울 개념은 표준 편차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복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24-1강에서 뭘 배웠죠? 그렇죠. 기대값. 선생님이 설날, 명절날, 용돈 같은 거 얘기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값, 평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대값은 다른 말로 평균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기대값은 문자로 나타내면 뭐였죠? 얘는 expected value 해가지고 여기 앞에 2를 따와서 EX라고 했었죠. 근데 오늘 새롭게 또 EX를 지칭하는 용어를 하나 배울 건데요. 그는 평균에서 따온 거예요. 평균은 mean value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m을 따와서 그냥 small m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표준 편차라는 거는 두 가지 단어로 나눠져 있잖아요. 표준이라는 말과 편차. 사실 이 뒤에 있는 편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래서 오늘 편차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볼 거고요. 이 앞에 있는 표준이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은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이고 이 말뜻을 생각해보면 뭐 지표나 기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편차들을 구했을 때 기준이 되는 편차, 약간 얘가 대표성을 띠는 편차가 무엇일까?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S에서 따오는데 SX라고 하면은 참 좋았을 텐데 SX로는 쓰지 않고요. 여기서는 시그마라는 그리스어를 이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얘는 시그마 X 이렇게 나타내요. 근데 이 표준 편차를 배우기 위해서는 항상 따라다니는 개념인 분산도 같이 알아야 되는데요. 분산은 variance라고 해서 여기도 V에서 따와서 VX라고 합니다. 그럼 이 표준 편차와 분산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표준 편차의 실제적인 개념은 무엇인지 이 밑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밑으로 내려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아랫부분에 보면은요. 어떤 수치를 예로 들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영어 듣기 평가에서 몇 개 정도 맞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도 영어 듣기 평가는 계속되고 있죠. 총 20개 만점이고요. 5번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점수가 각각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떤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대값이랑 평균 요거 배웠었잖아요.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이 A학생, B학생 두 학생의 성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여기서도 성적 비교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한번 해보면요. 이 평균이라는 값은 M이라고 여기서부터는 할게요. 평균 어떻게 구하죠? 평균은 얘를 다 더해가지고 뭘로 나눠주면 돼요? 이 개수로 나눠주면 되죠? 5개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얘는 딱 뭐가 되냐면 계산을 하면 15가 돼요.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B학생도 평균을 구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평균 또 구해보면은 또 요거를 다 더한 거를 어떻게 뭘로 나눈다? 5로 나눠주면은 공교롭게도 15가 나온답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MA, MB라고 일단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두 학생의 평균을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같아져 버렸네, 그쵸? 똑같이 15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A 학생의 성적이랑 B 학생의 성적이랑 분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같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자, 이거를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A 학생 같은 경우는 점수가 어디에 집중이 돼 있다고 보이나요, 여러분? 좀 15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11점일 때도 있고 18점일 때도 있고 17, 18점 좀 잘 볼 때도 있고 아니면은 좀 완전히 못 봐가지고 반타작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B학생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면요. B학생은 15점이 일단 두 개나 있고 그 근접한 16점도 있고
17점도 있는데 12점이 하나가 있네? 그러면 이때만 특별히 못 봤던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B학생은 이제 점점 15, 16, 17 이렇게 뒤쪽에 좀 비중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그냥 평균, 단순히 평균만 가지고는 그 두 학생의 점수 분포나 이런 특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로 배울 표준 편차와 분산을 이용하면 어떻게 또 이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평균은 잠깐 밑으로 내려놓고 자리를 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개념들을 다시 복기할 시간이에요. 다시 천천히 한번 선생님이랑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A학생, B학생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A학생의 점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했었냐면 별량이라고 했었습니다. 별량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제 편차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편차는 뭐였냐면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빼준 거였습니다. 별량에서 평균을 빼준 거. 그러면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친구들을 잠깐만 또 옮겨올게요. 자, 별량에서 평균을 빼준 거. 그러면은 이 A학생의 11 같은 경우는 평균을 빼주면 어떻게 되죠? 11 빼기 15 하면 마이너스 4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첫 번째 값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마이너스 15 해주면 마이너스 1. 15 빼기 15, 0. 17 빼기 15 하면 플러스 2. 두 번째는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별량에서 평균을 빼준 값들을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 오늘 편차 다시 복습했죠. 그러면 이 B학생도 편차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B학생도 똑같이 평균이 15였기 때문에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인 15를 빼준 값이 이제 편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빼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두 번째, 세 번째 0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잘 계산을 해주면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학생들의 편차를 구하고 나니까 어때요? 얘를 보니까 이제 좀 얘의 그 성적들의 분포를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죠. 가운데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는지가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 편차를 가지고 얘를 평균을 내면은 뭔가 이 학생이 평균 점수로부터 각각의 점수가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편차의 그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편차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이 변화를 알아보자 해서 다 더해봤더니 마사, 마일, 0, 2, 3 다 더해봤더니 어떻게 되죠? 여기 마5, 여기 플러스 5에서 0이 돼버리네. 오른쪽도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도 이것을 5개 더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마3 플러스 3에서 0이 돼버리네. 0을 어차피 5로 나눠봤자 어떻게 돼요? 0이죠. 그래서 이 편차들을 더해서 그냥 평균을 내는 거는 의미가 없구나. 요거를 이제 실제로 식에서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편차들의 평균 정도를 좀 알아야 얘네 분포를 파악하기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해서 꼼수를 쓴 것이 뭐냐면 이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을 가지고 이제 평균을 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제곱하면 16, 1, 빵, 4, 9 이렇게 되죠. 오른쪽도 빠르게 여러분 제곱은 잘 할 수 있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을 한번 얘의 평균을 내보자. 편차 제곱의 평균. 요거를 한번 내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위에 있는 거 다 더해가지고, 그쵸? 다 더해서 5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다 더해서 5로 나누면은 얘는 16, 4, 20이고 30이니까 5분의 30이겠네요. 그쵸? 5분의 30 계산하면은 6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오른쪽 것도 계산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이 친구들 다 더해가지고 5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5분의 14. 이거는 별로 딱 떨어지진 않네요. 2.8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한 우리 편차의 평균을 뭐라고 하냐면 얘가 이제 분산이라는 친구야. 분산. 근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편차의 평균을 구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건 편차랑은 좀 거리가 멀겠죠. 그리고 얘를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내주면 숫자가 엄청 커진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은 좀 작은 숫자를 가지고 했지만
좀 큰 숫자를 가져가면 제곱해서 다 더해서 평균 내봤자 좀 커요. 그래서 다시 원래의 편차의 느낌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다가 루트를 한번 씌워줍니다. 여기다 루트를 한번 씌워주면 그게 뭐가 되냐면 편차들의 평균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요 정도는 되겠다. 그 말이 우리가 오늘 배울 표준 편차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표준 편차가 그럼 얼마예요? 루트 6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도 해봐야겠죠? 오른쪽에서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다?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저기 앞에 2를 써놨네. 2는 지워주시고 표준 편차는 루트 안에 그냥 이렇게 넣어줘야죠. 뭐 어쩔 수 없죠. 계산이 안 되니까. 자, 요거 또 앞에 이제 분산도 써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산이랑 표준 편차라는 개념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 적힌 걸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변하는 양들을 별량이라고 하고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준 값을 편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차의 제곱을 구해가지고 그것들의 평균을 내준 게 분산이라는 개념이고요. 자, 여기서 위에 있는 그 기호 한번 복습하고 가면 분산은 Vx죠? 이 분산에서 비읍이랑 V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외우기 쉬우실 것 같아요. 분산은 Vx고요.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값이다. 그래서 기호로는 시그마 x라고 써준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별량 편차, 분산, 표준 편차,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균까지 해서 통계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들을 조금 알아본 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구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두 학생의 자료 비교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개념인 표준 편차로 비교를 해볼게요. 표준 편차 A학생은 루트 6이고요. B학생은 루트 2.8이죠. 자, 그럼 표준 편차가 누가 더 커요? 표준 편차는 왼쪽에 있는 A학생이 더 크죠? 그래서 편차가 더 크다는 거는 중앙값인 우리가 아까 구했던 평균으로부터 더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래프로도 그려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퍼져 있는 그래프가 되고요. B학생은 가운데 쪽에 조금 더 집중된 이런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 별량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구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 우리 중학교 때 연습을 해봤거든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아마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거잖아요.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표준 편차와 분산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거는 조금 밑에 내려가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 제가 이렇게 빈 표를 하나 그려놨거든요.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는 게 이산확률 변수잖아요. 이산확률 변수 x는요, 확률 분포를 보통 이제 표로 많이 주죠. 그래서 표에는 어떤 게 있었는지 같이 한번 기억을 해보면서 이 표를 가지고는 어떻게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위에는 x 써주고요. 그 밑에 뭐 써진다고 했어요? px는 스몰 x.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합계 1 항상 써진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 위에 써지는 것들이 뭐냐면 확률 변수 x에 해당되는 이 별량들을 x1, x2 해가지고 보통 이제 xn까지 이렇게 써주고요. 그 밑에는 확률들이 써지죠. p1, p2 해서 pn까지. 이제 이 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방금 위에서 이산확률 변수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구하죠. 어떤 거예요? 기대값 또는 평균이라고 하는 용어로는 이 x라고 쓰는 친구를 구하는 거는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떻게 돼요? 이 위에 있는 두 개씩 곱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된다. 이거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죠? x2, p2 해서 xn, pn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먼저 구했잖아요. 위에서도 잠깐 보시면 자, 분산을 구해가지고 그 친구의 표준 편차를 구했던 거를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분산 구해서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다 했었죠. 근데 이 분산은 뭘로 했었냐면 편차 제곱들의 평균 이렇게 돼 있어요. 편차 제곱들의 평균. 편차는 다시 별량 빼기 평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분산을 나타내보면요. 분산은 기호로는 Vx라고 했죠. 근데 분산은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평균을 나타내는 기호는 뭐였어요? 2였죠? 바로 위에. 2니까
2에다가 편차 제곱들의 평균, 이 안에 이제 편차 제곱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편차라고 하는 건 또 뭐였어요? 편차는 아까 별량에서 평균을 빼준 거였죠. 그래서 별량에서 평균을 빼준다. 자, 위에 있는 표에서 보시면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준 거니까 제가 그 위에다가 한 줄만 더 추가를 해서 같이 한번 써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별량은 지금 위에 있는 x를 나타내는 거고 평균은 아까 선생님 기호로 스몰 m이라고도 쓴다고 했죠. 그러면은 x 빼기 m이라고 하면은 각각의 x1에서 m 빼주고 x2에서 m 빼주고 어디까지? xn에서 m을 빼준 요런 값들을 다 제곱해서 이제 평균을 내준다. 요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x-m의 제곱이 이 안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 쓰는 거는 배웠잖아요. 어떤 거? 자, 이 x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각각에다가 그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얘의 평균을 하려면 방금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x1 빼기 m, x2 빼기 m, xn 빼기 m 요거의 제곱에다가 뭐를 각각 곱해주면 돼요. 각각 밑에는 확률을 곱해주면은 아, 얘의 평균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x1 빼기 m의 제곱 p1 그 다음에 x2 빼기 m의 제곱 p2 그리고 xn 마이너스 m의 제곱 곱하기 pn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우리 전개할 수 있죠. 전개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 x1m 플러스 m제곱 p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쭉 맨 끝에까지 가게 될 겁니다. xn제곱 빼기 2xnm 플러스 m제곱의 pn.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요.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항을 따로 떼서 모아줄 거예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에는 이 친구들만 일단 모아줄 거예요. 어떻게 모을까요? x1제곱 p1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x2제곱 p2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쭉쭉쭉 와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xn제곱 pn 이렇게 모아줄 거예요. xn제곱 pn 이게 이제 첫 번째 것만 다 모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항에 집중을 해서 보시면요. 이 두 번째 항에는 마이너스로 일단 시작을 하죠. 마이너스랑 뭐가 공통적으로 돼 있어요? 2와 m이 공통적으로 돼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2m으로 공통으로 묶어가지고 그 나머지 항을 써줄 건데요. 그 나머지 항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x1, p1 이거 곱해주는 게 되겠죠? 맨 마지막에도 xn, pn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에 들어가는 거는 x1, p1, x2, p2 해서 xn, pn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항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항은 m제곱이죠? 나머지도 다 똑같이 m제곱이에요. 그래서 모든 항에서 다 m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m제곱으로 묶어줘 볼게요. 플러스 m제곱에다가 그럼 괄호에다 뭐가 들어갈까요? p1, p2 해서 쭉쭉쭉 pn까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제가 방금 써준 거를 색깔로 표현하면 빨간색 부분이고요. 연두색 부분, 노란색 부분을 이렇게 한 줄로 쭉 쓰기가 좀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층을 둬서 써봤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어떤 거를 알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는 모르고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요 친구들 x1, p1, xn, pn까지 더해준 거는 뭐였어요? 이거를 선생님이 색깔을 파란색으로 쓸 걸 그랬나봐요. 자, 파란색으로 다 고쳐줄게요. 그럼 이제 좀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 위에 있는 이 x라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x를 우리가 지금 평균이라고 해서 뭐로도 쓰고 있어요? m으로도 쓰고 있죠. 그래서 얘를 m으로 고쳐서 써볼게요. 그 다음에 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p1, p2, pn까지 이렇게 다 더해준 값은 얼마였죠? 원래 이 확률들의 합은 항상 얼마다? 1이다. 이 위에 있는 것 중에서 표시를 하자면 이 표에 있는 거, 이 밑에 있는 확률 다 합하면 1이다. 이거를 성질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m제곱에다가 1 곱하니까 상관없이 곱하기 얘는 그대로 그냥 m제곱만 나오겠죠. 그럼 두 번째 줄은 어떻게 돼요? 빼기 2 m제곱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첫 번째 줄도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 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슷한 모양이 있어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이 위에 있는 평균이랑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평균 여기 한번 주목해서 봐주세요. 얘는 x1, p1, x2, p2, xn, pn까지 돼 있는데 방금 우리가 써준 요 줄에서는요. 이 빨간 줄에서는 x1 제곱에다가 p1, x2 제곱에다 p2, xn 제곱에다 pn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냐면 평균은 평균인데 x를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에요.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맨 밑에 줄에다가 방금 한 거를 정리를 해보면 맨 위에 빨간 줄은 2x 제곱이고요. 두 번째 줄 마이너스 2m 제곱, 세 번째 줄 플러스 m 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 이 뒤에 두 개를 한꺼번에 뭐라고 써줄 수 있어요? 그냥 마이너스 m 제곱으로 써줄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분산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는 2x 제곱이고요. 뒤에 m을 이제 다시 2x로 살려주면 2x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분산이 나오는 식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를 늘 전개해서 이렇게 쓰지는 않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식만 이용해서 쓰니까 여러분도 얘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다 알고 있지? 이거 다 외우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처음과 끝 vx는 2x제곱 마이너스 2x 전체 제곱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도 식 분산 알면은 구할 수 있잖아요. 표준 편차는 일단 기호로는 시그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늘따라 더 잘 안 써졌네. 얘는 루트 분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분산이랑 표준 편차 구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분포 표가 나와줬을 때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야겠죠. 문제 하나에다가 적용해보고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준비된 문제 보러 가실까요? 자, 제가 문제에 적용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요. 자, 어느 이산 확률 변수, 이제 보통 문제에서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저는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냥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는데 얘 확률 분포표를 보고 기대값,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대값이라고 하면요. 기대값은 기호로는 어떻게 됐었어요? 기대값은 2x라는 친구였고요. 이 x는 어떻게 구한다? 각각의 위아래에 있는 거를 그냥 위아래 계속 곱해주고 다 요거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다 더해줬으면 됐죠. 그래서 이 x는 바로 그냥 계산해 볼게요. 0하고 0.2하고 곱하면 어차피 0입니다. 그 다음에 0하고 0.1 곱하면 0.1이죠? 두 개는 0.4, 1.5 이렇게 되겠네요. 각각의 곱한 거를 이렇게 다 더해주시면 얘는 바로 기대값이 나온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오, 공교롭게도 딱 이렇게 2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기대값은 이미 끝났고요. 기대값 부분 다 지워줄게요. 아이고, 이거 다 지워지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요.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식 일단 기호 생각나세요? 기호는 뭐였어요? vx였고요. vx였고 얘는 식은 어떻게 됐었어요? 자, 요거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2x제곱에서 2x의 전체 제곱을 뺀다 이렇게 했었죠. 2x제곱 마이너스 2x 전체 제곱. 그런데 우리가 이 둘 중에서 아는 값이 있어요. 어떤 값 알아요? 2x는 이 위에서 구해서 알고 있잖아요. 얼마예요? 2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2만 넣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요 앞에 있는 요 친구란 말이죠. 이 x제곱. 이 x제곱이라는 건 의미가 뭐예요? 이 별량 x를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죠.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을 알아야 되니까 자리를 좀 남겨놓을게요. 자, 이 x제곱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x제곱은 어떻게 구하는가? 이 x제곱은 x제곱들의 평균이니까 일단 뭐를 알아야 돼요? x제곱을 알아야 돼. 그래서 x제곱은 여기 있는 거를 제곱을 해서 올려주시면 되죠. 0제곱하면 0이고요. 1제곱하면 1, 2제곱하면 4, 3제곱하면 9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밑에다 쓴 거는 제가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였어요. 그럼 이 x제곱이라고 하면 평균은 무조건 이 위에 있는 값들이랑 뭐랑 곱해주면 된다? 밑에 있는 이 평균, 아니 이 확률들이랑 곱해주면 이 x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곱해볼게요. 이 0이랑 0.1이랑 곱하면 어차피 0이니까 쟤는 상관없이 0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1이랑 0.1 곱하면 어떻게 되죠?
0.1. 그 다음에 4랑 0.2 곱하면 0.8이죠. 마지막 9랑 0.5 곱하면 어떻게 돼요? 9, 5, 45니까 45에다 한 칸 옮겨준 4.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0.1, 0.8 하면 0.9니까 더하면 5.4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분산이 어떻게 된다? 이 x제곱이라는 게 5.4였으니까 5.4에서 2의 제곱 얼마예요? 4를 빼준 값이 분산이 되겠다. 빼주면 어떻게 된다? 1.4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의 표준편차 우리 구할 수 있죠. 표준편차는 어떻게 된다? 얘는 루트 분산이었기 때문에 루트 안에다가 뭐만 넣어주면 돼요? 1.4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분산에서 값이 36이 나왔어. 그러면 표준편차가 루트 36으로 해서 6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루트 안에 1.4는 넣어봤자 꺼낼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문제에 적용하다 보니까 어때요? 앞에 있던 그 복잡했던 내용이 허무할 정도로 너무너무 쉽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방법을 익히는 데에 여러분이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이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분산을 구하는 이 전체 과정을 써보는 것도 저는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산 확률 변수의 표준편차와 기대값 평균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봤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방법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해보면 숙달이 됩니다. 숙달이 되다 보면 이 용어들과도 금세 친해질 수가 있겠죠.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해서 24-2강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강좌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